수상한 손님.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밤이었어요. 가끔씩 부는 바람에 나뭇가지마다 쌓여있던 눈이 흩날리며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밤이었어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국수 가게가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 가게였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면 추위에 떨던 동물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지요. 마침 그곳을 홀로 지나던 늑대 한 마리가 야옹이 할머니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코트에 깃을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늑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식당 안의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야옹이 할머니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추우시죠?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세요. 늑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산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눈 쌓인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 가게 앞에 동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토끼 총각은 뭐가 없어졌다고? 마을의 회장인 너구리 할아버지가 토끼에게 물었어요. 겨울 동안 먹을 당근이 사라졌어요. 자루채에 없어졌다고요. 그러자 너구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고구마와 도토리가 없어졌는데. 그러자 함께 있던 사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너구리 할아버지도 도둑이 들었다고요? 저런. 아참, 어젯밤에 처음 보는 늑대가 국수 가게에 왔다던데? 사슴 아주머니의 말에 토끼 총각이 나서며 말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모습이 꽤나 수상했다면서요? 그 늑대가 도둑이 아닐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야옹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도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자 마을 회장 너구리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그건 야옹이 할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우선 우리 동네는 경찰서가 멀어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들의 출동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도둑이 잡힐 때까지 매일 밤 우리 주민들이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비상경보를 발동하겠습니다. 마을 회장 너구리 할아버지는 비둘기 우편 배달부를 불러 마을의 모든 동물들에게 편지를 전달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마을에 겨울 식량을 훔쳐가는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주변에 수상한 동물이 있으면 바로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 가게로 알려주세요. 드디어 밤이 되고 첫 번째 순찰을 돌기 위해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 가게 앞에 오늘의 순찰 당번이 된 동물들이 모였어요. 너구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힘드시겠지만 마을의 겨울 식량을 지키기 위해 모두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렇게 며칠간 마을의 동물들은 밤마다 순찰을 돌았어요. 과연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밤 추위를 견디며 순찰을 도는 동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도둑 맞았다는 신고가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순찰을 돌기 위해 모인 사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매일 순찰을 도는데도 계속 도둑을 맞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자 토끼 총각도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게요. 수상한 늑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식량을 훔쳐가는 걸까요? 마을 동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자 너구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도둑을 맞은 집들은 모두 지하에 있거나 1층이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 위에 집이 있는 다람쥐나 새들은 도둑을 맞지 않았어요. 분명 땅을 잘 파는 동물이 범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구리 할아버지의 말씀에 사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땅에 집이 있는데 빨리 도둑을 잡지 못하면 이번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겠어요. 분명 늑대가 범인일 것 같은데. 토끼 총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늑대라고 단정지었다가 진짜 도둑을 놓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자, 출발합시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가게 앞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와서 멈췄어요. 마침 순찰을 돌기 위해 모인 동물들은 트럭에서 내리는 누군가를 보고 그만 모두들 깜짝 놀랐답니다. 그 트럭에서 내린 동물은 바로 그 수상한 늑대였거든요. 국수가게 주인인 야옹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수상한 늑대? 그러자 늑대가 말했어요. 네? 수상한 늑대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셨군요. 미리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자 야옹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온 그날 밤부터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다 보니. 그러자 늑대가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마침 여기에 마을 분들이 모여 계시니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늑대는 트럭의 뒤쪽으로 가더니 짐칸에 실려있는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트럭에서 내린 자루를 보더니 너구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저건 우리 집 고구마와 도토리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토끼 총각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저희 집 당근도 있네요. 마을 회장 할아버지의 말대로 트럭에는 그동안 도둑 맞았던 동물들의 겨울 식량이 실려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트럭에서 두더지 3마리가 내려왔어요. 그제서야 늑대가 말했어요. 여기 두더지 삼형제는 그동안 여러 숲속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울 식량을 훔쳐왔던 범인들입니다. 저는 저 북쪽 숲의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이 두더지 삼형제를 추적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형사입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동물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 마을의 식량은 이 범인들을 빨리 잡게 되어 전부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늑대 형사가 두더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못들 하고 있어?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그러자 두더지 삼형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자 마을 회장 너구리 할아버지가 두더지 삼형제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마을의 동물들이 겨울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었어. 반성하고 앞으로는 너희들 식량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으도록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늑대 형사를 보며 말했어요. 늑대 형사님, 감사합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힘든 겨울을 보낼 뻔했어요. 이렇게 식량도 찾아주시고 도둑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들은 앞으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꼭 혼내주십시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 총각이 말했어요. 형사님,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체를 알고 나니 형사님 정말 멋져 보이시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야옹이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형사님, 날씨도 추운데 출발하시기 전에 저희 집에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앞으로 형사님께는 국수 값을 받지 않을 테니 언제든 지나가는 길에 들러주세요. 그날 밤 마을의 동물들은 야옹이 할머니의 국수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맛있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범인을 잡은 늑대 형사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 식사를 즐겼답니다.